자, 우리 저번 시간에 54페이지 익스트루드 돌출이라는 명령을 공부를 해봤는데, 자, 보면, 자, 이 모델이었죠? 자, 이 모델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 XZ 평면에서 그렸던 이 원이나 사각형 말고, 자, 이거 기억나죠? 자, XZ 평면에서 그렸던, 아니, XY 평면에서 그렸던 이 스케치. 자, 그런데 이 스케치를 보면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했더니, 자,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이 사각형, 제가 지금 더블 클릭했던 사각형이 색상이 초록색으로 보여요. 초록색. 자, 그리고 치수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 기역자로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여기 중간 부분에 좀 굵게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기역자로 표시된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 표시는 직각 표시고 자, 그리고 선과 선이 교차하는 부분 아니 저기 만나는 부분에 점이 이렇게 좀 굵은 점이 하나가 있죠. 자, 얘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고 자,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보면 여기 이 그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수평이라는 표시예요. 자, 이런 것들은 형상. 자, 그러니까 우리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 있었죠. 자, 이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물론 이런 연결 부분이나 혹은 직각이나 자, 이런 수평은 이렇게 자동 지오 그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그 특별하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이 상태가 자, 이런 선들을 수지 아니 그리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는 스케치 상태라는 얘기죠. 스케치 모드라는 얘기죠. 자, 스케치 모드인데 자, 그런데 여기를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과 직선이 있는 이 형상 자, 그리고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 형상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칩수도 없고요. 색상은 파란색이고 칠수도 없고 뭐 어떤 구속 조건 뭐 이런 부분들도 없고 자, 얘네들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스케치에서 그려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있는 사각형과 같은 스케치 상태에서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스케치에서 그려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디귿자 형상의 자,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자,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자, 보는 방향 자, 보는 방향이 지금 제가 위쪽에서 보는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아, 설정이 된 게 아니라 스케치를 제가 수정을 하면 이 그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회전을 시켜봤더니 이 디귿자 형상은 여기에 밑 부분에 그려진 것도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고요. 자, 저는 좀 그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 전에는 이 스케치 커브를 이 사각형과 이 디귿자 형상,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스케치 커브들을 다 따로따로 그렸는데 하나의 스케치 평면에서 그렸다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평면에서 그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의 평면에서 그려졌을 때, 자, 얘는 우리 돌출이라는 명령에서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30. 자,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서 이 돌출이라는 명령에서도 한 번에, 자, 물론 여기 객체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얘는 두 번 그 명령을 줘야 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전에처럼 이 형상 사각형 그려놓고 돌출시키고, 그리고 디귿자 형상 그려놓고 돌출시키고, 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회전이라는 명령을 살펴볼 텐데, 자, 회전에서 먼저 세로 만들기에서, 자, 새 평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평면. 자,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라는 명령으로 들어가서 일단 재설정 버튼 눌러줘야죠.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기본 설정값 XY 평면으로 들어가겠죠. XY 평면이라 함은, 자, 여기 봤을 때 X축과 Y축이 서로 교차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뷰 상태에서는 여기에 우리 그 뷰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윗면에서 봤을 때 위쪽에서 본 형상이 바로 XY 평면이 되겠죠. 자,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명령은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이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그 직사각형 방법에서처럼, 자, 직사각형 방법에서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은 이 두 점이에요. 점 두 개. 자, 그런데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는 지금 왼쪽 상단,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뭐 1번,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가 1번이 되어도 되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되어도 되고, 혹은 자,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자, 여기 1번, 2번. 자,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다만 점들이, 우리가 클릭하는 점들이 일직선상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만 있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는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클릭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 클릭하는 게 아니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요. 클릭, 자, 사각형이 이렇게 삐뚤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죠? 자, 바로 여기 있는 직사각형 방법이 세 점으로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처음에는 두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주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어떤 친구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직사각형 방법이 두 점인데, 두 점으로 되어 있는데,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얘가 여기가, 자, 이렇게 바뀌어요. 드래그를 해주면 두 번째 세 점으로 얘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세요.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 이 점으로라고 다시 자 방법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자 클릭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 유지에서는 이 프로그램 아예 저 치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한 가지, 자 사각형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지정을 해 봐야 될 게, 자 지금 여기 사각형 있죠. 우리가 그린 사각형 두 점으로 그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를 먼저 클릭했고요.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이렇게 클릭했어요. 뭐 이거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여기를 먼저 클릭하든 자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색상이 어떤 색상인지 한번 보세요. 색상이 자 진한 초록색이죠. 이 개체, 선이라고 하는 개체, 자 개체죠, 개체. 자 선이라고 하는 개체는 지금 진한 초록색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치수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이는 치수하고 틀릴 거예요. 자 그냥 저도 임의의 치수로, 임의의 지점에 임의의 치수를 그렸고 여러분들도 임의의 값을 줬기 때문에 치수가 다 틀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수 숫자는 어차피 조금 이따가 맞출 거고, 자 지금은 이 치수의 색상을 한번 보세요. 색상 글쎄요, 뭐 빨간색보다는 조금 진하고, 자 그렇다고 갈색보다는 조금 연하고, 그냥 우리 편의상 밤색이라고 부를게요. 밤색이죠, 밤색. 색상이 밤색이에요. 자 근데 이 치수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치수에 자 여기 가로, 이 사각형의 가로 치수 있죠. 가로 치수 저는 145라는 가로 치수가 되어 있는데,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가 있죠. 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의 치수가 있겠죠. 자 이런 치수들은 우리가 형상 또는 형체 치수라고 해요. 사각형 이 그 개체를 나타내는 형상이나 형체 치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80, 자 그리고 65라고 하는 이런 치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가로축과 그리고 세로축, 자 여기가 기준점 혹은 우리는 원점이라고 할 거예요. 모델링 원점. 자 기준점이 여기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 자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축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형상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치수가 바로 위치 치수예요. 자 이렇게 치수에도 형상 치수와 위치 치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치수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이 형상 치수를 100에 100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 주면, 자 치수를 제가 더블 클릭했더니 치수라고 하는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추정 치수라는 명령을 클릭하면 똑같은, 자 이런 형상이, 이런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치수를 클릭해 주면, 자 그럼 P0 이퀄은 뭐 145,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P0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처음 선택했으니까 처음 선택한 치수라서 얘가 P0로 나오는데, 이 P0라고 하는 부분을 ID라고 해요. 이 치수의 ID. 자 그런데 이 ID를 우리가 구분하고 뭐 이렇게 쓸 건 아니지만 그냥 ID라고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값이 145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인 사각형을 그리고자 해서 여기를 10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상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하나만, 일단 하나만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치수는 색상이, 아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색상들은 밤색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P0 이퀄은 100.0 해서 아이디도 표시가 되고 숫자도 표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지정한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색상이 어떤 색상인가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자, 그러면 이 치수와 이 파랑색으로 바뀐 치수와 아이디를 가지고 파랑색으로 바뀐 치수와 이 밤색으로 생긴 치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먼저 자, 여기 위치 치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위치 치수를 바꿔보려면 마우스 커서를 위치 치수가 아니라 이 치수를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자, 수직선 하나 선택해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는 거예요. 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형상이 움직여. 그러면 위치 치수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자, 세로선을 제가 클릭해서 자, 드래그하면 형상의 치수가 바뀌어요. 자, 내가 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위치도 바뀌고 자, 이런 그 형상의 치수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100으로 바꿔요. 100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위치 치수, 자, 가로 치수 50, 세로 치수도 50.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치수들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여기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봐도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 제가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 자, 그리고 또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색상, 이 개체의 색상이 아까는 진한 초록색이었죠? 그런데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연두색으로도 바뀌고 자, 그리고 이제 치수들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얘네들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바로 완전 구속 상태예요. 자, 완전 구속 상태인데 이 치수라든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치수로 구속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자, 치수로 구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원이 있고 그리고 원을 접하는 선이 있는데 자, 이런 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치수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치수와 추정 치수, 자, 추정 치수와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완전 구속 상태로 만들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100에 100 그리고 50에 50 사각형을 그렸죠. 자, 이제 여기서는 스케치 종료를 해서 나가 볼게요. 스케치 종료. 자, 스케치 종료를 해서 나왔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돌출이라는 명령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돌출이라는 명령 클릭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아, 참, 여기 우리 재설정 먼저 눌러줘야겠죠. 재설정 누르고 자,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우리 9배나 옵셋 설정값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확인 눌러서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이 공간 안에 있는 게 지금 이 회색빛 나는 자, 이 객체는 바로 솔리드 바디죠. 자, 솔리드 바디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여기 밑부분에 그려져 있는 거는 바로 스케치 커브죠. 자, 스케치 커브와 솔리드 바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스케치 커브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스케치 커브를. 자, 스케치 커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스케치 커브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을 해요. 아니, 저기 스케치 모드로 다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 가로 길이는 100 그대로 사용할 건데 이 세로 길이를 더블 클릭해서 50이라고 지정을 다시 재지정을 할 거예요. 재지정을 하고 자, 스케치 종료를 했더니 자, 어떻게 됐나요? 분명히 제가 여기 있는 이 솔리드 모델링은 100에 100짜리 정사각형을 그렸는데 스케치 커브를 수정을 했더니 이 솔리드 바디도 이렇게 수정이 돼서 나왔죠, 결과물이. 자,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 커브라든지 혹은 뭐 그 그려져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면 그 만들어진 객체 이것을 자, 스케치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객체들도 똑같이 수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할 때는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제가 스케치 커브를 지워주죠. 그럼 이 객체까지 같이 지워져요. 자,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이 그 솔리드 바디는 아니고요. 자, 스케치 커브를 사용할 건데 자, 그래서 이 솔리드 바디는 한번 숨겨 볼까요? 자, 우리 숨기는 방법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가 있어요.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가 있죠. 자, 여기에 세 번째 숨기기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B. 자, 숨기기 클릭해주고 객체를 선택하고 자, 우리 스케치에서도 이 그 표시 및 숨기기에서 숨기기 다 들어가서 필터에서 뭐 치수 선택해주고 치수만 이렇게 숨기는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그냥 뭐 굳이 그 필터까지 사용 안 해도 자, 우리 선택할 수 있으니까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 객체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자, 얘는 삭제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는데 잠시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숨겼으니까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죠.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 표시 숨기기 바로 밑에 보면 표시가 또 따로 있어요. 표시 아까 우리 숨겼던 객체가 보이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두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숨기기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숨기기 아이콘은 우리 숨기기는 많이 사용하니까 숨기기 아이콘하고 좀 그 눈에 익혀 놓자고요. 이 숨기기 아이콘을 자, 숨기기 클릭해주면 바로 이렇게 숨겨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죠. 아무런 명령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여기 큐바 여기 보이는 큐바에 지금 아무것도 뭐 이렇게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돌출이라는 명령을 줬으면 이 큐바에 스케치할 평면형 면을 선택하거나 단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합니다. 뭐 이렇게 큐바가 나오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나타나죠.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네 번째 여기 숨기기란 아이콘 클릭해주면 간단하게 숨겨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보는 방향을 뷰 전환 드롭다운을 여기 있는 트리메트릭 클릭하거나 혹은 그 키보드 상에 홈 버튼이나 엔드 버튼 눌러줘도 되겠죠. 엔드 버튼 말고 홈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홈 버튼을 눌러서 자, 트리메트릭 방향으로 보고요. 자, 이제 이 회전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회전이라는 명령 아이콘은 자, 이쪽에 있어요. 돌출 명령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이 회전이라는 명령은 보통은 우리가 원통형 모델을 만들 때 이 원통형 모델의 단면만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그
그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 회전이나 돌출, 자, 이런 명령 있죠? 이런 명령은 풀다운 메뉴에 삽입에 특징 형상 설계에 보면 돌출, 회전 다 있어요. 자, 삽입에 자, 돌출이나 회전, 우리가 지금 썼던 명령들 돌출이나 회전 다 있고요. 자, 혹시 특징 형상 설계에서 뭐 이렇게 다 안 보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자, 삽입에 특징 영상 설계가 있는데 돌출 회전은 보이는데 아까보다 아까는 분명히 여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안 보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리소스 바에서 리소스 바를 클릭해 보면 리소스 바에 있는 역할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자, 역할의 고급과 전체 메뉴 있는데 이 풀다운 메뉴가 전체가 다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전체 메뉴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야만 자,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다 보여요. 자, 이제 이 회전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회전 명령을 클릭했고요. 자, 저는 그 오전에 우리 일반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 설정 값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재설정을 눌렀어요. 자, 회전을 하는데 여기 단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단면. 자, 단면. 이 단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른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른 면. 자, 자, 이 자른 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자른 면을 우리가 이 객체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벡터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객체가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벡터 지정을 클릭했더니 자, 여기에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 돌출이라는 명령에서는 자, 돌출의 벡터 어떤 의미였죠? x, y 평면에서 그려진 거는 돌출 방향이 그러니까 돌출 자, 벡터를 제가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했죠. 돌출 제가 명령 설명할 때 자, 얘는 돌출의 벡터는 x, y 평면에서 그린 경우에는 z축으로 플러스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자, z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x, z 평면에서 그려진 거는 자, 여기 x축과 z축 이 평면이 되겠죠. 자, 앞쪽과 뒤쪽으로 나가는 자, y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세 번째 yz 평면에서 그려진 거 자, y축과 z축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자, 그래서 x축의 플러스 마이너스 자, 돌출에서는 우리가 그려진 평면이 어느 평면이냐에 따라서 자, 이 축의 방향이 결정이 됐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회전이라고 하는 명령에서 벡터는 회전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 자, 회전 방향이라고 하면 자, 우리 간단하게 대칭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대칭. 자, 대칭 곡선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대칭 곡선의 명령. 자, 이 삼각형을 내가 이쪽에 자, 이렇게 대칭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 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x축이 기준이 되면 되겠죠. 중심선, 기준선, 기준이 되는 자, 여기를 기준하면 이렇게 와서 대칭이 되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이 대칭 기준선이 돼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대칭이 되면 되겠죠. 자, 대칭은 이렇게 여기 있는 객체와 여기 있는 객체가 같이 두 개가 있거나 혹은 뭐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원본 객체가 없어지거나 어쨌든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회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저는 아까 봤던 X축을 기준해서 대칭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벡터를 지정이라는 부분을 제가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 X, Y, Z축하고 동일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이런 초록색, 아니, 파란색 화살표가 있어요. 파란색 화살표에서 X축과 동일한 축을 선택을 해줘요. X축. 자, X축과 동일한 축. 자, 파란색 화살표에서. 여기서 X축에서 말고. 파란색 클릭을 해주고, 자, 클릭했더니 얘가 벡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선택이 됐다라는 표시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 혹은 자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록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이 완료가 됐다, 뭐 선택을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다라는 표시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가 지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벡터까지는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점 지정이 있어야 되는데, 점은 여기 있는 XYZ축의 기존점 잡아주면 돼요. XYZ축 교차하는 기존점. 여기 잘 안 잡히면 자 마우스 커서를 잠시 여기다 뒀다가 퀵픽 대화 상자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클릭해서 기존점 클릭해 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X, Y, Z축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를 그냥 클릭해 볼게요. 클릭. 기존점 클릭했더니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이러한 원통형의 객체가 나타나죠. 원통형의 객체가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서 90도만큼만 참 그리고 우리 여기 그 돌출에서는 시작 부분의 거리였죠. 거리. 끝 부분의 거리였죠. 그런데 여기는 각도예요. 각도. 각도가 0도에서 지금 기본값으로는 360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0도에서 90도만큼만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린 이 스케치 커브 있죠. 이 스케치 커브 있는 데가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다 보니까 90도에서 끊어져요. 형상이. 이런 형상이 원통의 형상에서 4분의 1 조각만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180이라고 입력하면 반, 원통의 반. 자 그리고 270도 4분의 3 360도로 지정을 하면 이제 이러한 원통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트리메트리, 자 뷰 전환해서 트리메트릭으로 놓고 자 혹은 엔드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아니 홈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57페이지처럼 자 5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자 이거는 물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자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근데 지금 360도로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꽉 찼죠. 그럼 다시 그려야 되나? 자 다시 그릴 필요 없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 객체를, 자 스케치 커브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스케치 커브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자 객체를 솔리드 객체 더블 클릭해서 자 각도를 90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0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90도, 자 91도, 92도 반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180도를 주면 90도에서 그 89도 뭐 해가지고 89, 87,
아니 88, 87 쭉 가다가 0도까지 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80까지 자,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4분의 3인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확인. 자, 얘도 잠깐 숨겨볼까요? 클릭해서 자, 네 번째 숨기기. 자, 다시 이제 이 스케치 커브를 다시 회전이란 명령을 주는데 다시 한번 여기 재설정 눌러주고요. 곡선을 선택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곡선을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Y축 방향 있죠? 자, 벡터 지정에서 Y축에 있는 방향을 선택할 건데 아직 선택하지 말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내가 회전을 시킬 거면 여기 있는 Y축에 해당하는 자, 이 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여기 있는 Y축 있죠. 여기 있는 Y축. 자, 여기 있는 Y축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벡터라고 하는 벡터 방향, 벡터를 지정하는 화살표 화살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Y축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는 우리 벡터 지정에서 자, 벡터 지정에서 파란색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Y축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점을 지정해 줬어야 됐는데 그죠? 점을 지정해 줬어야 됐는데 자, 제가 점을 지정을 안 하고 객체 선택하고 벡터 지정할 때 여기 있는 Y축을 지정했더니 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그냥 만들어져요. 자, 이 이유는 자, 곡선을 선택하고 벡터를 지정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X축이나 Y축이나 Z축 자, 이 축 선택하는 거는 자, 방향만 지정하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얘를 회전을 시키겠다. 자, Y축의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해서 그 위치가 Y축에서부터도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를 얘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0,0,0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점이 0,0,0이 아니라 자, Z축으로 여기 마이너스 100이다. 자, 방향은 Y축이지만 그 중심점은 회전의 중심점은 마이너스 100이다. 확인 눌러주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더 큰 객체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객체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객체 선택해주고 Y축을 실제 선택하면 여기 이 축 선택하는 자체가 여기 기준 점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60페이지 스케치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새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지금 새 파일 열었고요.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이 객체는 XY 평면에서 그려볼게요. 먼저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XY 평면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XY 평면에서 그려지겠죠. 자, 지금 여기 이 객체 그려지는 이 객체의 높이 부분 있죠. 높이 부분은 이 객체의 중간 부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Y축에 해당하는 부분 자, 중간 부분에 이 객체의 중간 부분이 여기 원점에 와도 되고 혹은 끝부분 혹은 앞부분 자, 어느 부분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객체의 끝부분이 여기에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스케치를 그리는데 원래는 제일 편한 방법은 간단하게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치수를 한꺼번에 주는 게 편한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기 같이 해볼 거라 지금 간단하게 먼저
그 몇 개의 형상 그려놓고 치수 부여하고 몇 개의 형상 그려놓고 치수 부여하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파일 명령으로 XY 평면에 여기 기존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길이는 한 50 정도를 맞춰주면 좋겠죠. 자 여기 길이가 50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설명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자 제가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길이와 각도가 나오죠. 뭐 길이는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캡처된 부분이라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까지는 얘가 실선으로 나오는데 위쪽으로는 점선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이쪽 점선 위쪽으로 얘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표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는 수직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면 수직 방향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릴 때나 왼쪽으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점선과 화살표가 나오면 수평 방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길이는 한 50 정도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자 한 10mm 20mm 정도 가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10mm 정도 가고 자 오른쪽으로 10mm 정도 아래쪽으로 20mm 정도 자 이렇게 자 그려놓고 자 제가 지금 여기를 다 그려놓고 치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자 다 그려놓고 치수를 주면 얘네들이 그 치수를 좀 비슷하게 주고 쭉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치수가 좀 많이 틀어지면 형상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해본 상태가 스케치를 많이 해본 상태가 아니니까 조금씩 그려 나가면서 정리를 하자고요. 자 여기 50이라는 치수 먼저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있죠. 여기는 우리가 지정해야 될 부분이 50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이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도 50이라고 치수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굳이 50이라고 따로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만 쳐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20이에요. 20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높이는 10 너비도 10 자 여기 높이는 20 자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계속 해볼게요. 프로파일 명령 다시 클릭해서 자 여기 아까 끝났던 점에서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끝점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길이 20 정도 주고 자 여기 수직 방향으로 5mm 정도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경사진 부분이 있죠. 경사진 부분에 자 경사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부분에 라운드 필렛 처리가 되어 있어요. 라운드가 그려져 있는데 라운드는 조금 이따가 줄 거니까 그냥 여기는 수직 방향으로 그려 볼게요. 수직 방향으로 그려 놓고 여기 수평 방향으로 20mm 정도 그려주고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그려주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20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각도나 이 그 치수 25라고 저는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는데 자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아 참 여기 5mm 지정해야죠. 5mm 지정해 주고요. 자 여기는 지정이 이제 됐는데 자 여기 각도나 여기 길이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나와 있죠. 자 거리값이 30이에요. 그런데 여기 치수는 길이값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추정치수에서 이 선을 선택해주면 자 이런 그 평행된 치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수직치수를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직치수, 수평치수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수직 치수가 나와주면 되겠죠. 클릭해주고 3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는 20이 되겠죠. 2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높이, 뭐죠? 여기 있는 그 길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정이 됐고요.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추정 치수에서, 자, 여기를 클릭해주고, 자, 여기 그 경사선이 끝나는 부분에 선의 끝점 클릭해서, 자, 높이 값을 여기는 30이죠. 30이고, 자, X축과, 아니, 가로축과, 자, 위쪽의 높이는 여기는 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선과 이 선의 끝나는 부분의 높이는 15가 되겠네요. 15. 자, 그리고 여기서는 프로파일 명령으로 선 하나만, 수평선 하나만, 자, 그리는데 길이는 약 25 정도 주고요. 자, 그리고 ESC 키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 25만 줘서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 지금 그 원호가 그려지는데, 물론 여기 프로파일에도 원호라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호를 같이 그려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프로파일이라는 명령에서 원호를 사용하기는 좀 불편해요. 내가 그 제어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여기선 종료를 하고요. 자, 다시 한번 프로파일 명령 클릭해서 이번에는, 자, 시작점을 여기 바깥에서 지정을 하고요. 수평선 클릭해주고, 자, 위쪽으로, 자, 약간 들어가는, 자, 이렇게 치수가, 자, 치수가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이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에서, 자,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선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려졌을 때, 나중에 그려졌을 때 생기는 선이고, 모델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이 디귿, 자, 이 부분이, 자, 이 전체 선이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도형의 끝부분, 이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그 가로선과 세로선 이 부분을 끊어주면 되겠죠. 끊어주거나 혹은, 자,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코너 만들기로 만들어줘도 되겠죠. 코너 만들기로 선과 선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끊어주면, 자, 그리고 이제 치수를 주는데, 이 Y축에서부터 지금 여기 그 안쪽으로 나오는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값이 지금 거기 안 나와 있는데 21mm예요. 자, 21mm. 자, 21mm를 줬더니 얘가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전체가 다. 자, 그런데 전체가 다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저는 여기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이 서로 일치가 되게끔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치수를 주면 되겠죠. Y축과 이 가로선의 거리값을 0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21mm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고, 여기, 자, 0도 충족을 해야 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40mm고, 여기, 자, X축에서부터 높이, 이 작은 부분의 높이 값은 42mm. 42mm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 값은 2mm가 되겠죠. 2mm. 자, 그리고 여기
이 세로선의 끝부분,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원호가 끝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높이값은 33mm라고 하는 높이값을 가지고, 자 그러면 그 높이값부터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x축과 가로축과 선의 높이를 34mm 지정을 해주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원호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죠. 자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잠시 여기 이 치수들을 좀 숨겨 볼게요. 자 우리 치수 숨기는 거 해봤죠? 풀다운 메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 클릭해주고, 자 얘네들 치수를 클릭하면 좀 너무 어렵죠? 너무 복잡하죠?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 자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숨기기에서 필터를, 위쪽에 있는 필터를 치수로 놓고 쭉 드래그 해주면 치수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이제 객체만 남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원호 클릭해주고 두 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주고 반경은 34에 비슷하게 클릭해주고, 뭐 여긴 비슷하게 클릭할 필요도 없겠네요. 여기만 이 그 원호에 이 오목한 형상인지 혹은 볼록한 형상인지 요것만 맞춰서, 자 더블 클릭해서 34로, 아니 저 60이죠. 60으로 맞춰주면, 자 그럼 이제 형상이 거의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자 여기 끝부분 앞뒤로, 자 앞뒤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따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못따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값이 여기 그 표시가 된 거 보니까 C1.5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거는 우리 못따기 줄 때 값을 1.5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C는 여기 챔퍼라는 의미고, 자 1.5를 주면 돼요. 여기 아이콘에 못따기 아이콘이 있죠. 여기에 값을 1.5를 줘서 선을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우리 필렛처럼, 자 여기는 필렛으로 들어가야 되죠. 필렛. 자 필렛처럼 이렇게 지정이 돼요. 자 여기는 R3이라고 하는 필렛을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R8이라고 하는 필렛 값을 주면 되겠죠. 요것만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되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챔퍼부터, 못따기부터, 못따기 클릭해주고 값을, 자 여기 재설정 눌러주고, 값은 대칭값, 보통 우리가 대칭을 사용하니까 대칭을 해주면 돼요. 비대칭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 값에 1.5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값에 1.5 입력해주고 선 두 개를 클릭해주면, 아니면 우리 목깎이처럼 필렛처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죠. 선을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못따기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참고로 C1.5라고 하는 값은 자 한 변이,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5인, 자 C1.5라고 하는 이 값은 한 변에 1.5. 자 그럼 여기 각도가 45도, 자 여기가 직각이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해요. 여기 값이 1.5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려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렛 부분이 필요하죠. 앞부분에 필렛. 자 필렛 반경은 먼저 3 엔터. 자 그리고 선 두 개를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원호와 직선이 만나는 부분은 R이 8이죠. R8.
엔터. 자, 그리고 선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스케치 종료로 여기를 끝내고요. 회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를 만들어 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객체의 단면, 그러니까 자른 면이 바로 이런 형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회전이라는 명령 주고요. 자, 재설정. 자, 객체 먼저 선택해야겠죠. 선택하고 벡터는 그냥 여기서 Y축을 지정하세요. 점 지정하기 귀찮으니까 Y축을 지정을 하면 그리고 360도를 그대로 주면 이러한 형상이, 이런 원통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그 도면에서처럼 나타내려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 각도는 시작 각도는 90도에 자, 끝 각도는 마이너스 180도를 주면 자, 이러한 형상을 우리 도면에서처럼 자, 도면에서처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자, 보통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 때 이렇게는 안 만들죠. 근데 여기 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형상을 만들 때는 360도를 쓰죠. 0도에서 360도. 자,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 확인. 자, 먼저 우리 도면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먼저 위에 있는 평면도를 봤을 때 평면도에서 그려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거기 앞에 있는 그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봤을 때 거기가 220, R220이라는 원호가 있죠. 자, 그 원호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먼저 그 원호는 조금 이따가 그려볼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XY 평면에서 보이는 자, 사각형과 그 별 모양 그리고 원. 자,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요.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에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먼저 XY 평면으로 들어와 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어떤 객체를 그릴 때 이 중심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의 중심이 중간에 이 좌표계가 위치하면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직사각형 명령으로 거기 외곽에 120에 120짜리 정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자, 일단 좌측 하단, 우측 상단, 자,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전체 치수를 우리가 치수를 규정을 하는데, 먼저 여기 있는 이 자, ESC 눌러서 이제 치수 규정을 해야겠죠. 전체 치수를 먼저 지정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중간 치수를 자, 120이니까 6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120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얘네들이 좌우로 치우침이 좀 덜 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먼저 절반의 치수 6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전체 치수 더블 클릭해서 120.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내가 그린 사각형 중간에 이 좌표계가 위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또 하나의 사각형을 그리는데, 자, 얘는 70에 70. 자, 이 사각형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그릴 건데 지금 여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자동 치수가 자, 여기 Y축, 그러니까 세로축에서의 치수값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의 치수값이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여기 안쪽에 치수를 넣고 싶은데 여기에 35라고 하는 치수값을 넣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ESC 눌러서 명령을 일단 종료하고요. 추정 치수로 Y축과 객체를 선택을 해서 35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X축도 마찬가지예요. X축, 자 여기도 35, 자 그리고 전체 70, 여기도 7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유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델링, 도면을 그리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도면을 그리는 모듈이 아니고 모델링을 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이 치수의 배치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냥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치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보이면 좋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치수가 보이는 대로 자 정리를 해주고요. 자 보이게끔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정리를 해주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원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원의 중심점은 기존점으로 잡고 직경은 50파이죠. 자 50파이네요. 50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50파이의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 직경을 16파이로 지정을 하고 자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 그럼 16파이 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죠? 16파이 원이 자 여기 보면 자 이쪽에 원호가 있고요, 여기도 원호가 있고 여기도 원호가 있고 여기도 원호가 있는데 다 반원이에요. 반원이고 R8이라고 돼 있죠. R8이라고 돼 있죠. 물론 원호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16파이짜리 원으로 그려주고 여기를 자 정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대신에 위치는 이 원이 놓이는 위치는 내가 지정하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의 중간점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 클릭해주면 중간점이 있죠. 중간점, 여기도 중간점, 여기도 중간점. 자 중간점과 자 중간점의 아이콘이에요. 선의 중간점. 자 그리고 자 중간점과 여기 곡선상의 점, 자 여긴 틀려요. 이 아이콘이 틀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갖다 놨어야 됐는데 자 제가 이쪽으로 밑으로 내렸죠. 자 여기가 바로 중간점이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야 중간점이라고 하는 객체 스냅 표시가 나타나고, 얘는 자 곡선상의 점이라는 객체 스냅이에요. 얘가 나타나면 안 돼요. 중간점이 나타나게끔 자 클릭해주고 여기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빠른 트리밍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R4라고 하는 6R, 자 6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말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XY 평면에서 그릴 부분은 다 그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것만 R6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여기가 R6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모서리 부분은 R4예요. 자 근데 이 부분 라운드 자 필렛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 종료. 자 이제 이렇게 스케치가 종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면도와 측면도에서 봤을 때 R22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XZ 평면에서
R220짜리 원호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XZ 평면의 스케치를 잡아야겠죠.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풀다운 메뉴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그냥 확인 눌러서 XY 평면에서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XZ 평면이죠. 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놓으면 XZ 평면이나 혹은 YZ 평면도 다 선택이 되는데 처음에 이게 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면 여기 중간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기 중간에 0,0,0인 이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위치를 시키고 잠깐 기다리면 퀵픽 대화 상자 표시가 뜨죠. 자, 이때 클릭을 하면 퀵픽 대화 상자가 뜨고요. XY, XZ, 뭐 XY, YZ. 자, 이게 세 개가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XZ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 자,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확인 눌러주면 자, 아까 그린 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왜 그냥 선 하나만 보일까요? 얘가 XY 평면에서 그린 것을 내가 가운데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만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원호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선 끝부분에서 잠깐 살짝 위쪽으로 그리고 이 그 선 끝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자, 여기와 한 이쯤 되는 이러한 원호를 그릴 건데 값은 R220이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호 아이콘 클릭해서 자, 위쪽을 클릭해주고 자, 여기도 끝부분도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고요. 자, 다만 반경을 220에 가깝게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래야지 나중에 자, 제가 값을 좀 그 많이 틀리게 하면 얘가 값을 주면 220이라는 값을 주면 딴 데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니까 힘드니까 처음에 220에 가깝게 자,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제 ESC 키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고 자, 여기서 이제 치수는 여기 반경 치수를 먼저 22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게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 원호의 중심이 여기 밑에 있어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저는 화면을 축소를 하는데 여기 휠 버튼을 또르륵 돌려서 좀 축소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축소를 했더니 여기에 중심점이 보이죠. 이 원호의 중심점이 보이죠. 추정치수에서 세로축과 이 원호의 중심의 거리값을 0을 주는 거예요. 자, 세로축과 이 원호의 중심의 거리값을 0을 준다라는 의미는 자, 원호 지금 여기 이 세로축과 원호가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90도의 그 4분점에 위치한다라는 의미예요. 4분점. 자, 4분점의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로축에서부터 이 원호의 높이값이 있어요. 높이값. 자, 거기에 도면을 봤더니 바닥면에서 맨 밑에 바닥면 말고 자, 사각형 있죠? 사각형의 바닥면에서 20mm만큼.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사각형은 10mm만큼의 자, 거리값이 있죠? 자, 저는 여기를 돌출을 시킬 때 이 큰 사각형은 밑으로 돌출을 시킬 거예요. 10mm만큼. 자, 그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20mm만큼의 거리값을 주면 되겠죠? 자, 한번 거리값을 주는데 추정치수 클릭해주고 먼저 가로축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원호를 선택할 때도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원호를 선택할 때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마우스 커서가 지금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뭐 이렇게 두 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위아래 부분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줄을 기준해서 위아래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마우스 커서가 바깥으로 2분의 1 이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호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호가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자 제가 마우스 커서를 2분의 1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이 위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자 한번 보세요. 마우스 커서가 위쪽으로 가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처럼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가 자 원호의 중심점 객체 스냅이 나와요. 자 제가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자 이렇게 네 개의 화살표가 모여지는 자 모여지는 이런 표시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호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원호의 중심점이 선택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자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이 호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호가 선택이 된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자 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20이 되겠죠. 20.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그러니까 이 호를 그릴 때 이 그려져 있는 파란색 선의 바깥 부분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 부분. 자 근데 저는 여기가 조금 아까 그 수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짧네요. 자 그런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파란색 중에서도 이 사각형은 상관이 없어요. 사각형의 끝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이 안에 있는 부분에, 자 이 안에 있는 부분보다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돼요. 이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짧아졌어요. 자 짧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여기 끝부분 있죠? 원호의 끝부분 자꾸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얘는 제가 여기 그 치수를, 여기에 있는 치수, 자 이런 부분들을 규정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수는 자 규정할 필요도 없고요. 자 어쨌든 자 주의할 부분은 이 파란색의 선 끝부분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고,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되고, 자 그리고 위쪽에 오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 치수를 20이라고 하는 치수를 규정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바깥쪽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축 있죠? 세로축과 이 원호의 중심이 일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값 20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지정이 됐으면 스케치 종료를 해볼게요. 자 이제 스케치 종료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그려진 이 원호 있죠? 이 원호를 돌출이라는 명령으로 자 대칭값으로 줬어요. 자 이만큼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XZ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뷰 방향에서는 정면,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R220짜리 원호가 보이죠? 자 R220짜리 원호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맞나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요? 여기 있는 이 그 커브 그려서, 스케치 커브 그려서 돌출 명령을 줘서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앞쪽에서 봤을 때는 22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옆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일자가 돼요. 오른쪽에서 봤을 땐 일자죠.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R220짜리 원호가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돌출이란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자 바로 이 원호를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 자 회전 명령을 줘볼게요. 회전 명령 선택을 하고요. 곡선을 선택해야겠죠. 곡선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벡터를 지정하는데 선 선택하고 벡터를 지정하는데 y축, x축, 자 여기서는 축 방향은 x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x축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좌표계에 있는 x축을 선택을 하면 객체가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객체가 이런 객체가 아니에요. 자, 얘는 자 x축을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는 먼저 자 곡선 선택하고요. x축을 여기서 선택을 하면 x축 그 축 방향도 x축이지만 방향 그 회전 방향도 x축이지만 여기 있는 점이 바로 0,0,0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물론 여기 있는 점 생성자에서 다시 점 다이알로그에서 다시 수정해 줄 수는 있지만 자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자 그냥 여기서는 x 방향의 화살표 자 파란색으로 나오는 화살표가 있죠. 자, 그 중에 X 방향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벡터에서 점지정에 점 다이알로그 클릭해서 자, X는 제로고 Y는 제로고 Z가 마이너스 200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200. 자, 왜 마이너스 200일까요? 왜 마이너스 200일까? 자, 이 원호의 반지름이 R220이죠. 이 원호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얘를 그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R220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는 220이라는 얘기죠. 자, Z축으로. 그럼 마이너스 220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가 이 지금 Z0는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20mm만큼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200만큼만 내려가주면 전체 길이가 220이 되겠죠. 200 그리고 여기 20. 자 해서 전체 길이가 220이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눌러줬더니 이런 커다란 객체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저는 여기를 이 선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얘는 닫힌 형상도 아니고 열려있는 형상인데 열려있는 형상인데도 얘가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솔리드 바디가 아닌데 자 그래서 시작 각도를 끝각도를 20도를 줘볼게요. 20도. 자 끝각도를 20도를 주고요. 자 시작 각도를 마이너스 20도를 주는 거예요. 시작 각도를 20도 자 끝각도를 마이너스 20도 꼭 이렇게 줄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 있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요거 윗부분만 이 객체의 윗부분으로만 나타나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윗면에서 봤을 때 자 이 객체가 그 R8짜리 원호 4개 있는 부분 이 원호보다만 이 원호가 들어가 있는 객체보다만 크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5도에 자 끝각도도 15도 정도 15도씩만 줘도 되겠네요. 15도씩 주고요. 자 그리고 불린 연산을 할 건 없겠죠. 그냥 확인 눌러서 시트 바디를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솔리드 바디와 시트 바디는 색상이 틀려요. 색상이 좀 틀려요. 자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지면 회색 빛이 나고요. 자 그리고 시트 바디로 만들어지면 하늘색 빛이 나요. 자 물론 이런 시트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전환을 했을 때도 이렇게 색상이 좀 바뀌긴 하지만 자 이 색상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봤을 때 시트 바디와 솔리드 바디는 색상이 이렇게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트 바디를 이용해서 자 시트 바디까지 우리가 돌출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 x, y 평면에서 그렸던 이 객체들을 돌출시킬 거예요. 자 먼저 돌출 명령을 선택을 해서 자 먼저 여기 있는 재설정 버튼 눌러줘야겠죠. 재설정 버튼 눌러줬고요. 자 여기서는 곡선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객체가 닫힌 객체가 3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얘네들 다 따로따로 줘야 되니까 연결된 곡선으로 자 곡선 규칙에서
연결된 곡선. 자, 먼저 여기 안쪽에 있는 아까 우리 그렸던 것 중에 이 R8짜리 원호가 있는 이 객체부터 먼저 돌출을 시킬게요. 자, 돌출을 시키는데, 자, 그럼 얘는 몇 미리를 줘야 될까요? 몇 미리를? 자, 몇 미리를 줘야 될까? 자, 여기서는 몇 미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20mm죠? 자, 20mm 주면, 자, 20mm 주면, 자, 여기 남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원호, R220짜리 원호, 그리고 이 그 면을 왜 만들었겠어요? 자, 바로 한 개 부분에서 값이 아니라 다음까지를 주면 돼요. 다음까지를 주면, 자, 다음까지가 어떤 명령이었죠? 어떤 옵션이었죠? 내가 지금 여기 선택한 이 그 커브 있죠? 이 커브가 돌출을 하는데 돌출 방향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면까지 얘가 돌출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 그 만나는 면이 이렇게 그 커브 이렇게 곡면이면 그 곡면까지만 얘네들이 돌출이 돼요. 평평한 면이 아니라 그 곡면하고 동일한 곡률을 가지는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울에서는 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뺄 거 아니죠? 없음으로 나야겠죠? 자, 부울에서는 여기 끝부분은 다음까지, 자, 그리고 부울에서는 없음.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그리고 이 객체, 이 시트 바디는 서피스, 이 시트 바디는 지금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면을 만들기 위해, 솔리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용을 했던 거고, 그럼 얘도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죠?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숨기기 버튼으로, 자, 객체 선택을 해주고요. 자,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숨기기 클릭해주면, 자, 이제 면이 이렇게 숨겨지는데 이 커브도 이제 필요 없죠. R220짜리 커브도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보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곡면이 220짜리 곡면이 보이죠. 자, 220짜리 R220짜리 곡면이 보여요. 자, 분명히 여기 봤을 때, 자, 앞면이죠. 앞쪽이죠. 자, 앞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뷰 방향을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놔볼게요. 오른쪽 클릭. 자, 오른쪽으로 클릭해도, 자, 분명히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오른쪽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곡면이 R220 곡면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든 옆면에서 보든 곡면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면하고 지금 이제 일치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출 명령에서, 자, 여기, 자, 곡선, 연결된 곡선으로 이 원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58짜리 원. 자, 얘는 높이 값이 있죠? 높이 값이 30이네요. 30. 자, 그리고 불린 연산은, 부울에서는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객체와 결합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결합, 적용.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사각형. 자,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높이는 10mm고 방향이 반대, 밑으로 가야죠. 자, 방향 반전까지. 방향 반전 클릭해주고 거리값 10mm. 자, 그럼 10mm만큼 밑으로. 자, 그리고 여기도 부울에서 결합으로 해줘야겠죠. 결합, 확인 눌러주면, 자, 이제 객체가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스케치는 잠깐 숨겨볼게요. 자, 스케치 숨길 때 클릭해서, 자, 여기 있는 숨기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모서리 블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라운드가 되어야 되죠. 자, 모서리 블렌드 클릭해주고, 자, 여기 모서리 블렌드 있죠. 모서리 블렌드 먼저 아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6mm 6엔터. 자, 그래서 선을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돌려가면서 모서리 부분들을 선택을 해주면, 자, 모서리 부분들을 선택해주고 적용을 눌러주면, 자,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R6이 보여요.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내 귀퉁이는 R4라고 했죠.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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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3mm. 자, 여기도 적용. 자, 그럼 R6과,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윗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부분, 8부분이 R8, R6, 6. 자, 8-R6. 자, 여기는 4-R4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모서리 블렌드에서 여기 위쪽과 아래쪽, 자, 이런 부분들도 다 R4를 줘야 돼요. 자, 클릭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모서리 클릭해주고, 자, 적용. 자, 그리고 맨 바닥면은 R2죠. 2라고 돼 있고, 여기를 클릭해주면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 개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새로 만들기로 빈 화면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XY축, 그러니까 XY 평면, 자, 평면에서 그린 그림과 정면에서 그린 그림이 보이죠? 자, 먼저 평면에서 그린 그림. 자, 그러니까 저 도면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그림. 자, 그 객체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먼저 풀다운 메뉴, 삽입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에서 XY 평면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클릭해주고, 우리가 처음에 XY 평면에서 그릴 거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자, 재설정 한번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서, 자, XY 평면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중심점으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자, 물론 여기 120이라고 하는 그 치수, 세로 치수 있죠? 세로 치수의 절반 60에 60. 자, 가운데 오면 되겠고요. 좌우로는 어디가 오면 좋을까요? 자, 끝부분이 와도 되고요. 정중앙이 와도 되긴 되는데, 저는 거기 보면 40파이짜리 원이 있죠? 40파이짜리 원. 자, 그 부분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직사각형부터. 직사각형을 클릭하는데, 대신에 여기 오른쪽으로 좀 더 길어야겠죠? 직사각형이. 자, 직사각형 그렸고요. 먼저 치수, 자, 여기 50이 되겠죠? 이 세로축과 이 수직선의 거리값 50. 자, 그리고 전체 치수는 120. 120이 아니죠. 150이죠, 150. 150. 자, 거기 보면 50에 60에 40 치수가 되어 있죠. 자, 전체 치수 150, 여기 50. 자, 그리고 여기는 60이 되겠고, 전체 치수 120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 아이콘 클릭해서, 자, 원 아이콘 클릭해서 중심점은 기존점을 잡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60파이, 60파이가 아니죠, 40파이죠. 40 엔터. 자, 그리고 동일한 위치에 여기 X축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 위치에는, 자, 20파이짜리 원이 하나 그려주면 좋을 거고요.
자, 이제 원은 두 개를 그렸는데 여기 보니까 R40, R30 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일단 원으로 그려볼게요. R40이니까 80파이가 되겠죠. 80파이. 자, 이 80파이 원은 여기 40파이짜리 원과 여기가 왜 60파이지? 자, 제가 잘못 여기 입력했네요. 자, 어쨌든 여기 80파이 원은 40파이짜리 원과 동일한 중심점을 가지게 클릭을 해주고,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는 R30이니까 60파이가 되겠죠. 60파이는 자, 좀 전에 그려졌던 20파이의 원과 동일한 중심을 가지는 원을 그려주면, 제가 여기 치수를 잘못 입력했네요. 60파이가 아니라 40파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0파이와 20파이짜리 오른쪽에 있는 60파이와 20파이짜리 이 원의 그 거리값이 있는데, 그 거리값은 먼저 추정치수 클릭해서 세로축과 원의 중심을 6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원호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원호의 중심들이 여기 있는 X축과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럼 동일 직선상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주든가, 아니면 치수, 저는 지금 치수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X축 가로축과 여기 있는 원호의 중심에 자, 높이 값을 0을 줄 거예요. 0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다 치수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치수만 완성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큰 원과 이 80파이짜리 원과 60파이짜리 원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되죠. 직선. 자, 선을 클릭을 해주는데, 자, 하나는 빈 공간에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 부분은 이 원과 접하게.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접함이라는 구속 조건이 나오죠. 자동 구속 조건. 자, 여기 그 마그넷 기능이 있어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 철커덕하고 붙어요. 클릭. 자, 여기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클릭해주고. 대신에 이 큰 원과 이 직선은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줘야 되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자, 접함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고요. 객체를 먼저 원 객체 선택해주고, 휠 버튼 한번 꾹 눌러서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다음 스텝. 자, 다음 스텝은 선 선택해주고. 자, 마찬가지예요. 원 선택해주고 휠 버튼 한번 눌러서 다음 스텝 넘기고요. 자, 선 선택해주고. 자, 그랬더니 저는 위쪽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여기가 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자, 위에 있는 선은 둘 다 길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자르기와 연장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빠른 트리밍으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주고,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빠른 연장으로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도 불필요하죠. 빠른 트리밍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잘라주면 자,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 스케치 종료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XY 평면에서 그리는 거는 끝내고요. 자, 이제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250이라고 하는 원호가 보이죠? 자, 그러면 그 원호를 그리기 위해서 삽입의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요.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XZ 평면 선택을 해주고 확인. 자, 여기서는 원호를 아까처럼 그리기는 하는데, 아까 우리 67페이지처럼 그리기는 하는데, 여기는 삐져나가면 안 돼요. 삐져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값이, 이 끝에 값이 중요해요. 끝에 값이. 자, 여기는 일단 먼저 원호의 중심도 맞추면 안 되고요. 일단 여기는 250. 자, 그리고 여기에 원호의 끝부분을 반드시, 자, 여기 자, 31. 자, 왼쪽의 원호의 끝부분은 31이죠. 자, 31. 자,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32죠.
자, 저는 이 사각형은 아까하고 틀리게 그냥 여기서 그릴 거예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축, 여기 이 치수 있죠. 가로 치수. 이 가로 치수가 중요해요. 가로 치수. 가로 치수 얼마 주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원호에 지금 아까 XY 평면에서 그렸던 이 원호에 R 40짜리 원호와 R 60짜리 원호에 끝나는 부분에 얘네들이 위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어도 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자 50에 아니 여기가 40이 되겠죠. 40 끝부분이 40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얼마나 60에 30 90이 되겠네요. 90. 자, 이렇게 끝부분이 맞아야 돼요. 높이 값과 이 원호를 그리는데 높이 값과 이 거리 값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얘는 회전이라는 명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XZ 평면에서 그린 게 31, 오른쪽은 32, 자, 그리고 40과 90, 자, 그리고 반지름 250, 자, 이렇게 치수가 완전 구속 상태로 나타나야 얘네들을 정확히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스케치 종료해서 자, 여기는 회전 명령이 아니라 자, 돌출 명령이긴 한데 자, 우리가 회전이라고 배웠으니까 회전을 배웠으니까 여기에 회전까지 적용을 시켜 보자고요. 원래는 지금 이 도면처럼 그리자면 돌출 명령으로 그냥 여기 양쪽 대칭값으로 대칭을 시키고 자, 그리고 여기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음까지로 돌출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배웠죠. 자, 회전이라는 명령을 배웠으니까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자, 벡터는 x축이고 자, 그리고 점 지정은 여기서 자, 250이니까 마이너스 220을 줘보죠. 마이너스 220. 자,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20도에 자, 끝각도 20도. 자, 20도씩 주고 확인. 자,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연결된 곡선에 자, 위쪽을 다음까지로 주고 여기는 없음, 부울에서 빼기로 해주면 안 되죠. 자, 부울에서 추정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됨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알아서 뭘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뭘 계산했나 봤더니 빼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뺄 것도 없지만 빼기로 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없음으로 놓고 그냥 적용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각형은 자, 위쪽으로 해줘야겠죠. 10mm 지정을 하고 여기는 결합을 시켜줘야겠죠. 좀 전에 그렸던 거하고 결합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원부터, 큰 원 말고 작은 원부터, 작은 원은 여기에서부터 얼마까지? 높이값이 50이죠. 50mm만큼 또 얘도 결합을 해서 적용. 자, 마지막으로 이 40파이짜리 원을 클릭을 해주는데 여기는 시작점이 20mm만큼 올라와 있어야 돼요. 20mm만큼 올라와 있어야지 중간에 빠지겠죠. 자, 그리고 끝에 거리값은 상관없어요. 크기만 하면 돼요. 여기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대신에 부울에서 빼기로 확인 눌러주면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트 바디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가 아니라 숨기기. 자, 이 커브들도 숨기기. 자, 이 커브들도 숨기기.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죠. 커브도 숨기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시트 바디와 이 스케치를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숨겼죠. 자, 그런데 여기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자, 그래서 커브와 이 시트 바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불러냈어요. 자, 불러냈죠. 그런데 얘네들을 전체를 다 숨기고 표시할 때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편집에 표시 및 숨기기에 표시 및 숨기기라는 명령이 컨트롤 W라고 하는 단축키를 가지는 자 명령이 따로 있는데 이 명령을 딱 클릭했더니 표시 및 숨기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자 여기에 자 솔리드 바디 여기 있죠. 시트 바디 있죠. 스케치 있죠. 자 이렇게 전체를 지금 여기 보이는 전체의 시트 바디를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주면 전체가 다 숨겨지고요. 스케치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치 위쪽 아래쪽 다 있죠. 내가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스케치를 클릭해주면 여기 이 안에 있는 모든 스케치는 숨겨져요. 마이너스 표시를. 자 솔리드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솔리드 바디도 몇 개가 있건 자 여기를 클릭해주면 전체가 다 숨겨지고요. 그럼 전체를 표시할 때는 플러스 표시, 시트 바디도 플러스 표시하면 전체가 다 표시가 되고 스케치도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해주면 전체가 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전체 표시, 내가 전체를 숨긴다거나 혹은 전체를 표시할 때는 표시 및 숨기기라는 대화 상자를 사용해주면 더 편하겠죠. 스케치와 시트 바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그 필렛 부분을 R3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서리 블렌드 3mm 주고요. 각각의 모서리 부분들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완성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원래는 여기가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은 R값이 없는데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R값을 주기 위해서 회전이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자 이 제품하고는 지금 여기 보이는 제품하고는 약간 틀려요. 자 이렇게 회전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